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진철입니다. 오늘은 3ds Max 신기능을 이용한 모션 그래픽 제작하기 마지막 시간으로 아놀드 렌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총 세 부로 나눠가지고 콘텐츠가 지금 올라갔는데요. 어, 1부에서는 이 MCG하고 데이터 채널 모디파이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템플릿,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프리셋, 텍스트 플러스, 그 다음에 카메라 시퀀스를 사용해서 모션 그래픽 영상을 제작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완성된 애니메이션 이제 렌더링 거는데 맥스에서 이제 새로운 렌더러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됐어요. 이제 2017은 아니고 2018부터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놀드 렌더러를 어떻게 사용해서 렌더링을 거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이 3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놀드 렌더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간단하게 아놀드 렌더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아놀드 렌더를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용 자료들 그리고 간단하게 스튜디오 라이트 설정하는 법 그 다음에 HDRI 맵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그런 제품을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제작한 모션 그래픽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이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렌더링 건 이미지입니다. 뭐 간단한 모션 그래픽 작업이고 또 뭐 퀄리티 높은 그런 뭐 샘플은 아니지만은 이 안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모션 그래픽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브레이크다운 하는 의미로 하나하나씩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방금 보신 모션 그래픽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 아놀드 렌더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놀드 렌더러가 도대체 어떤 렌더러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도에 이 오토데스크에서 이 아놀드 렌더러라는 새로운 렌더러를 인수했습니다. 아마 맥스 사용자분들은 이 아놀드 렌더러라는 거를 이름을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마야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마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렌더러 중에서 뭐 맥스 하면 V-Ray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죠. 근데 마야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뭐 렌더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아놀드 렌더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이제 렌더러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야에서 많은 영상 회사에서 이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오토데스크에서 인수가 돼가지고 이 아놀드 렌더러가 맥스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 아놀드 렌더러로 이제 작업한 영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영화들이 있는데 어벤져스라든가 아니면 엑스맨이라든가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이 VFX 영상이 제작되는 샷들이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굉장히 많은 VFX 메이저 회사들에서 이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밀이라든가 뭐 ILM, 그 다음에 메소드, 그 다음에 뭐 MPC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에서 이 아놀드 렌더러를 스튜디오 인하우스 렌더러로 사용을 해서 이 VFX 작업이라든가 모션 그래픽 여러 가지 영상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이 왼쪽에 보시면은 솔리드 앵글이라는 이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직은 이 오토데스크에서 정식으로 이제 솔리드 앵글 웹페이지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솔리드 앵글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놀드 탭에 가시면은 소프트웨어별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맥스용 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나오고요. 3ds Max 2017 버전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놀드 버전이 0.8.514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베타 버전의 아놀드 렌더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맥스 2017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버전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경로로 들어가셔가지고 맥스용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놀드 렌더러로 설치를 했으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솔리드 앵글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맥스에서 어떻게 아놀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그런 매테리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D 맥스를 위한 아놀드 렌더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놀드를 지금 소개하는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에 대한 설명도 있고, 라이팅에 대한 설명도 있고, 쉐이딩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 가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프리셋들도 제공을 해드려요. 아놀드 렌더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쉐이더도 같이 들어오는데, 이런 쉐이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보신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매테리얼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테리얼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맥스에 이제 로딩한 다음에 바로 이제 프리셋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값들로 수치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치 값들을 보시면서 쉐이더를 만지시면 조금 더 빨리 아놀드 렌더를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 이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하고 어떻게 이제 스튜디오 라이트를 꾸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제품 디자인을 위한 이 스튜디오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라이트로 오른쪽, 왼쪽, 위쪽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죠. 요랑 똑같이 이 맥스 안에서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을 해서 이런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제품을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놀드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맥스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놀드가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ds max로 돌아왔고요. 지금 2017 버전이고, 그 다음에 아놀드 렌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렌더 셋업으로 들어와서 이 렌더러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놀드 렌더라고 새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0.8 버전입니다. 아직은 이제 베타 버전이고요. 정식 버전은 이제 1 버전으로 2018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렌더를 아놀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스튜디오 모양으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꾸몄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다 맞고, 위아래 뭐 양옆을 다 맞고, 아래쪽은 이렇게 커브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 지오메트리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만 추가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렌더링 걸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밋밋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 볼게요. 일단은 가운데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이트에 가시면은 보시면은 이 라이팅 탭이 하나 더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놀드라고. 이제 요 라이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포토매트릭 라이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맥스와 호환되는, 물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맥스와 호환이 되지만은 자잘한 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맥스하고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계속 추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아놀드 라이팅을 선택을 하시고 제가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 모디파이 탭에 가시면은 여러가지 뭐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섀도우에 관련된 옵션들도 있고, 라이팅에 관련된 옵션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에밋 라이트 타입을 여기서 이제 코드 라이트로 바꿔주세요. 여러 가지 옵션, 이 라이팅에 관련된 이 타입들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스튜디오 라이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드 라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코드로 바뀌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 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코드에 대한 사이즈도 정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고요. 렌더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렌더링 걸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이 라이팅 값이
라이팅 값에 이제 익스포스 값이 있는데 보시면은 라이트 옵션에 이렇게 인텐시티하고 익스포스가 있는데 이 익스포스 값을 좀 높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8 정도로 높이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이렇게 흐릿하지만 뭐가 보이시죠? 일단은 저는 익스포스 값을 다 8로 통일해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제 라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반대편에도 라이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도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총 이렇게 3개의 라이트이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흐릿하지만 오브젝트가 렌더링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밑에 보시면 섀도우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카메라는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카메라 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렌더링을 걸면은 이렇게 이제 렌더링 돼서 나오죠. 아직까지 씬이 굉장히 좀 어둡죠. 일단은 제가 이제 익스포스 값은 다 8로 통일을 했고, 인텐시티 값도 모두 다 1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바이러먼트 가셔가지고 지금 익스포스 컨트롤이 이제 피지컬 카메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컬 카메라에 대한 익스포스 값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6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좀 낮춰 볼게요. 한 4 정도로.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좀 밝은 렌더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아놀드 렌더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로 돼 있고요. 이거를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바꾼 다음에 렌더링을 거셔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타겟이 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높여 볼게요. 한 이 정도로. 아, 이거 너무 세네요. 한 3 정도로. 네, 3 정도로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섀도우가 굉장히 많이 조금 지글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다 하얀색으로 나오면 좀 밋밋하겠죠. 그래서 이 라이트 템퍼리처 값으로 색온도죠. 색온도로 이제 조절해서 요 색깔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트의 속성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 아놀드 라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옵션이 이 섀도우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러 템퍼리처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쿼드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섀도우가 약간 좀 뿌옇게 나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옵션 값을 조절하면은 이 섀도우를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짐 효과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런 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프레드라는 값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섀도우 떨어지는 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물론 이 컬러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지만은 컬러 템퍼레처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이 라이트 셋업을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 컬러 템퍼레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이트 성질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다시 맥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맥스로 돌아왔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좀 지글지글 거려요. 이거를 프로덕션 모드로 해서 렌더링 한번 다시 걸어 볼게요. 이 아놀드 렌더를 거시면은 이런 노이즈 값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이런 노이즈 값을 잡아주는 옵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렌더 셋업에도 있고요. 아니면은 라이트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꼭대기에 있는 라이트의 값을 이 옵션 값을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일단 이
이걸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에 보시면은 렌더링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샘플 값하고 볼륨 샘플 값이 있어요. 이 샘플 값을 지금은 1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3 정도로 놓고 렌더링 해볼게요. 3 정도로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1로 렌더링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보통 영상 작업하실 때 이 섀도우가 많이 깜빡깜빡거리거나 지글지글 거리는 경우가 조금 있죠. 이런 이제 섀도우의 이 노이즈 값을 이 샘플 값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저는 이제 보이는데 오른쪽은 굉장히 좀 거칠은 섀도우 값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 값을 올려서 약간 좀 부드러운 외곽 이 섀도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 값을 적당하게 올리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샘플 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당한 값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섀도우는 이제 여기서 끝냈고요. 이제 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라이트에 대한 부분인데 라이트는 이제 색깔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칼라 값에서 여기서 물론 주셔도 되지만은 정확히 이제 칼라 템퍼레처 값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2500을 주고요. 자, 지금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다시 가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죠. 약간 좀 빨간색 빛이 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라이트에 와서 색온도 수치를 한 25,000 정도, 정도 주게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좀 바뀌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약간 조금 레드 계열의 라이트가 되고요. 왼쪽은 블루 계열의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매테리얼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일단은 매테리얼 에디터를 꺼내고요. 보시면은 지금 호환되는 이 아놀드 렌더하고 호환되는 매테리얼이 쭉 보이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제너럴 탭에 가시면은 이렇게 3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새로 들어온 아놀드 쉐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아놀드 렌더에서 미리 제공되는 매테리얼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걸 설치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놀드 프리셋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프리셋이 있는데 칼페인트 쉐이더도 있고 뭐 메탈릭 쉐이더도 있고 그다음 뭐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가지 쉐이더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걸 이제 끌어가지고 쓰시면 되죠. 자, 아놀드 렌더 이 쉐이더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일단 아놀드 매테리얼을 하나 꺼냅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서페이스 쉐이더가 하나가 있고 범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매테리얼을 적용을 하게 되죠. 근데 아놀드 렌더는 약간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맵 타입을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아놀드 이 빌트인 펑션이 보이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앰비언트 오컬루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주 보는 범프도 있고, 그 다음 뭐 플랫도 있고, 뭐 램버트, 그 다음 스탠다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신 것만 일단 찍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틸리티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램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줘야지 실제적으로 이 매테리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매테리얼을 사용하겠다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공간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쉐이더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탠다드 쉐이더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뿅 뜨죠. 일단은 매테리얼을 어사인 한 다음에, 어사인하면 이렇게 바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매테리얼에 대한 속성값들은 이 뒤에 있는 스탠다드 노드에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옵션 값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디퓨전은 간단하게 이제 칼라 맵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션하고 이 스페큘러하고 이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피지컬 렌더링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큘러 탭하고 리플렉션하고 이제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리플렉션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쭉 내리시면은 이 리플렉션에 대한 굴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SS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미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OV라고 되어 있는데 이 AOV는 제가 이제 이번 장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따로 이제 웨비나나 동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AOV는 이 이미지 패스를 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EXR에 이제 여러 가지 채널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 아놀드에서는 AO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뭐 링크가 되어 있는지, 뭐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속성 값들이 뜨게 되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일단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죠. 이거를 뭐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죠. 네, 파일을 연결하고 싶으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파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를 0.5 값으로 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큘러들이 보이죠. 그리고 리플렉션도 보실 수, 희미하게 좀 보이는데 이 값도 이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리플렉션 값도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서트로피 값으로 뭐 스페큘러 값도 정의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는 제가 이제 많은 부분 설명드리진 않고요. 다음에 웨비나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옵션 값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하게 이 아놀드 렌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 돼서 나오는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렌더링 이미지가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렌더링 걸게 되면은 여기 아놀드라는 워터마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라이센스가 없으셔가지고 그 아놀드라는 워터마크가 찍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렌더 라이센스를 구입하신 분들은 그 워터마크 없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아직까지 맥스의 인터그레이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베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렌더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짜잘한 이제 오브젝트 속성에서 뭐 렌더를 어떤 이 렌더의 속성 값을 정의하고 싶다. 그런 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기능들은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제 아직까지 자잘한 픽스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버전이 1일 때 이제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워킹을 하겠죠. 지금 이 상태로 돼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튜디오 라이트예요. 제가 이제 완성된 파일을 불러가지고 한번 렌더링 걸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작업했던 그 스튜디오 라이트에 이 오브젝트만 하나 얹어가지고 씬을 셋업한 겁니다.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쿼드라이트로 3개 심고요. 가운데에는 그냥 오브젝트 하나 얹고 라이트도 피지컬 카메라로 이렇게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렌더링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오른쪽은 제가 설정했던 것처럼 이게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 왼쪽은 이제 약간 좀 빨간색이 들고 오른쪽은 파란색이 도는데 이 커빙 수치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옵션 값들은. 그리고 이 메테리얼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이제 색깔도 좀 정하고 스페큘러 값도 정한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메테리얼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바로 적용하면은 이런 식의 느낌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튜디오 라이트 스튜디오 셋업하는 법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자동차를 갖고 렌더링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 마켓이라는 이것도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운영을 하는 웹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마켓에 들어가서 이 오른쪽에 보면 자동차 모델링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게 이제 129불인데 요거를 이제 페이를 하고 요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아놀드 랜더 씬 셋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놀드 렌더로 이제 렌더링을 건 이미지예요. 보시면은 그냥 요것도 이제 스튜디오 라이트과 비슷한 개념으로 갔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게 이제 환경맵, HDRI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환경맵 하나하고 라이트 하나하고 사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거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다 매테리얼 수정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이 렌더링을 어떻게 아놀드 렌더러로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로 돌아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맥스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런 지오메트리 하나, 바닥하고 벽면이 된 지오메트리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스피어를 샘플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충 라이팅하고 이런 것들을 맞춰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아놀드로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렌더링 걸면 이렇게 밋밋하게 나오죠. 지금 매테리얼도 없고 라이팅도 없어서 이렇게 이제 밋밋하게 나옵니다. 기본으로 이제 돼서요. 지금부터는 5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에 가가지고 다시 또 아놀드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할게요. 이번에는 쿼드 라이트를 쓸 게 아니고요. 스카이돔이라는 라이트 타입을 쓸 겁니다. 그래서 대충 스카이돔은 이제 아무 데서나 적용이 되니까 대충 아무 데나 이제 라이트를 배치를 해놓고 모디파이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코드를 썼지만은 이번에 이제 스카이돔이라는 이 라이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돔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타겟은 없어지고 이렇게 동그란 라이트만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이 칼라 값에 아까 전에 쿼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 세 개밖에 없었는데 스카이돔 같은 경우에는 요 텍스처 탭도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HDR 맵이라든가 환경 맵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텍스처를 클릭을 하고 맵에서 일단 HDRI 맵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플로트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뜨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쉐이더가 아놀드 렌더 쉐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아놀드 렌더 쉐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아놀드 렌더로요 공간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쉐이더를 이 서페이스 쉐이더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하얘니까 한 회색 정도는 만들고요. 스페큘러 값은 0.8. 그 다음에 러프니스 값은 이 러프니스가 뭐냐 하면은 이 스페큘러 값을 뭉개주는 역할을 해줘요. 지금 4.7 정도로 이제 뭉개주는 건데 이제 블러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0 정도로 놔서 아주 쨍하게 환경값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하얗게 뜨죠. HDRI 맵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라이트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이 인텐시티에서 익스포스 값을 8로 정했잖아요. 이 인텐시티 값이 이 값의 익스포스 값이 지금 8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8로 정했냐면은 이 쿼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케이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값을 이 디케이라 그러는데 이 스카이덤 라이트는 이 디케이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익스포스 값을 0으로 놔야지 이 스카이돔 라이트 정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오컬루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노이즈 값이 많이 있는데 이 노이즈 값은 나중에 설정해서 잡을 겁니다.
요게 이제 스카이 돔 라이트입니다. 예, 스카이 돔 라이트를 이렇게 쓰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쉐이더를 만든 걸 적용을 안 시켰네요. 그래서 발사가 안 나오는데 사인을 하고 렌더를 걸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뒤집혔네요. 자, 이거를 갖고 와서 엔바이러먼트로, 그 다음에 스피어리컬 엔바이러먼트로 해서 렌더링 걸면은 네, 이렇게 이제 렌더링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림자도 이 HDRI 이미지에 있는 메인 광에 의해서 그림자도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HDRI 맵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오실 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컬러 정보 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 옵션 조절하셔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지금보다 조금 어둡거나 선명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저는 이 HDRI 이미지를 사용할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를 위한 렌더링을 할 거라서, 물론 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좀 더 리플렉션이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구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HDRI 이미지는 아니고 그냥 JPEG 파일입니다. 이 JPEG 파일을 환경 맵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다시 매트리얼 에디터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파일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렌더링 걸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씬이 약간 좀 어두운데 이 어두운 거를 이 밑에 아웃풋에 가져가지고 이 텍스처 모드 맨 밑에 보시면 아웃풋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아웃풋 어마운트를 올리셔도 되고요. 다른 것들 올리셔도 좀 더 이미지를 밝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로덕션으로 계속 걸고 있는데 이거를 액티브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 아웃풋에서 지금은 아웃풋 어마운트가 1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 4 정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한 3 정도로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노이즈 값은 이제 나중에 없앨 겁니다. 지금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플렉션이 맺혀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인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인 라이트를 하나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라이트를 넣어주고요. 좀 가까운 데로. 일단 라이트를 위치를 시켰고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만든 라이트도 이렇게 스카이덤 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쿼드 라이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쿼드 라이트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좀 가까이 가고, 이 익스포스 값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라이트이 물체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이 디케이 값인데 지금 이 쿼드라틱으로 되어 있죠. 이 쿼드라틱 방식으로 빛을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콘스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빛이 감소가 되지 않고 쭉 나가는 거죠. 일단 자연스러운 라이트를 위해서 쿼드라틱으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스 값을 한 8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라이트 요것도 너무 크고요. 50 정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밝아졌긴 했지만은 밑에 이제 섀도우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일단은 이런 식의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테리얼을 가가지고
뭐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든가. 지금 스페클러 값이 너무 세서 0.5 정도로 놓고, 좀 더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의 빨간색에 약간 좀 크럼블 비슷한 렌더링이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라이트 샘플링 값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1로 돼 있죠. 자, 이제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로 가서 렌더링 샘플이 1로 되는데 3값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렌더 글로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탭이 있어요. 근데 아놀드 렌더 탭에 가시면은 이미지를 샘플링 할 수 있는 옵션 값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은 뭐 다른 이 렌더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이 버켓 방식으로 렌더링 걸리고 있는데 그 버켓을 뭐 어떤 사이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AUV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렌더 패스를 뽑는 겁니다. 이 AUV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웨비나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아놀드 렌더러 있는 데로 오셔가지고 지금 프리뷰로 되어 있는데 이 프리뷰를 끄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값을 지금은 3으로 되어 있는데 한 6 정도로 올려놓고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을 걸면은 이 수치가 낮았을 때랑 속도 차이가 이제 현격히 조금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노이즈 값들이 많이 없어졌죠. 네, 렌더링 굉장히 느리죠. 라이트 샘플 값도 이제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렌더링 걸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조금 더 깨끗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트 샘플 값하고 이 렌더 셋업의 아놀드 렌더로 이 샘플 값하고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저는 이제 자동차 모델을 불러왔어요. 거기서 이제 매테리얼을 계속 넣은 거죠. 자, 그럼 완성된 자동차 모델을 한번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파이널로 작업된 걸 보고 계신데, 제가 만든 것들은 일단은 다 하이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그 지오메트리로 이제 백그라운드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딱 두 개 썼습니다. 하나는 스카이돔 라이트에다가 보셨던 그 환경 이미지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인 라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쿼드를 넣고 익스포스 값도 8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색깔은 지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모델을 얹은 거죠.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이제 렌더링을 한 거죠.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프리뷰여가지고 이제 속도는 조금 빠르지만은 주변에 이제 노이즈 값들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미지가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아놀드 렌더는 이제 버킷 방식으로 여기 사각형을 버킷이라고 하는데 버킷 방식으로 이제 렌더링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렌더링 타입이 있는데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킷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뷰 렌더링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뭐 매테리얼 같은 경우에 이제 리플렉션 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까만 바디에 환경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환경 맵이 투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롬과 가까운 매테리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렌더링을 걸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라이트하고 뭐 번호판도 집어넣었고요. 여기다 이제 텍스처를 연결한 거죠. 물론 이 노이즈 값이 많아서 이제 제가 옵션 값을 올려가지고 렌더링을 건 이미지도 있는데 그 이미지는 이제 지금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렌더링된 이미지를 요 노이즈 값이 조금 처리가 된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 렌더링을 건 이미지입니다. 노이즈 값도 많이 없어졌고 이제 뭐 섀도우도 약간 좀 깨끗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걸었고요. 그다음 이건 요거는 이제 앞쪽에서 약간 바라본 카메라로 걸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사이드에서 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서 건 이미지고요. 요거는 이제 트라이얼로 걸었기 때문에 요쪽에 보시면 아마 아놀드라고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에 아놀드라는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MCG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1, 2부로 나눠 가지고 간단한 샘플을 갖고 어떻게 MCG를 사용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지만 아놀드 렌더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웨비나라든가 아니면 이런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놀드 렌더 이 트라이얼 버전은 누구나 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맥스 2017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컨텐츠인 이 MCG 제작하기에 대해서 1, 2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